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6월 1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오늘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0.5% 오르면서 기간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좀 했고요. 최근에는 계속 이 기관과 외국인이 한 방향을 가지고 꾸준히 매수하기보다는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외국인이 매수했다가 오늘은 이제 기관이 매수하는 뭐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동안 매도를 줄곧 이어오던 그 기간이 5월 말부터 해서 코스피에 대해서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가로 외국인도 계속 매도를 이어오다가 결국에는 5월 28일부터 이렇게 매수를 시작했고요. 오늘 매도를 했지만 큰 양을 매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증시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괜찮은 양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단을 또 뚫어버리는 이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전에 돌파하지 못했던 3250선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한다면 또다시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거래량도 살짝 실렸고요. 일단 코스피 좋은 모습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꾸준히 이제 차근차근 이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단계적으로 이제 21선과 61선, 121선 모두 모인 지점에서 뭔가 이제 변곡점이 나와야 될 타이밍인데 이때 한번 치고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코스피 움직임을 보았을 때 코스닥도 같이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수급 자체는 코스피가 더 좋게 진행이 되지만 코스닥도 지금 꾸준히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위험이 떨어지면서 금리 인상은 내년에 할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만 증시 자체에 좀 큰 악재였던 그 인플레이션이 좀 사그라들면서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다우산업, 나스닥 모두 이제 휴장이어서 오늘 이제 보아야 될 것 같고요. 니케이나 상해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보합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게 진행되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인베스팅. 여기 보시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조금 이제 올랐습니다. 1.7% 정도 올랐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 1.6%대 아래에서 계속 형성이 좀 되었는데, 자, 이제 고점을 좀 돌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에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좀 이제 변모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요 상단선을 뚫어버린다면 1.68%또 1.7%까지도 상승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 국채금리가 잔잔하게 진행이 되다가 또다시 한번 슬쩍 머리를 내밀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금리 인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국이 계속 부양 정책을 펼치면서 국채를 찍어내기 때문에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준금리가 상승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이 좀 더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다음 지수 선물은 나스닥 100, 그다음에 다우존스가 모두 상승하고 있고요. 분위기 자체 좋습니다. 프랑스도 올라가고 있고요. 내일 좋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뭔가 대형주들이 다시 한번 좀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코스피가 그 대형주 힘을 받아서 좀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잠잠했던 현대차, 기아차, 그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형주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150원 하락해서 19,750원 마무리했고요. 하락을 했다가 또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하락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시간 외도 조금 하락을 했고요. 이제 슬슬 뭔가 조정을 좀 주려고 하는 것인지 2만원 근처에서 주가가 막 그렇게 힘있게 올라가지는 못하는 모습이네요. 자, 그래도 그동안 이제 올라왔던 이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치어가면서 진행해야 되는 게 맞고요. 계속 이제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오른 것에 비해서 일별로 보시면 지금 뭐 5월 17일부터 해서 5월 31일까지 12,500원에서 2만원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래량이 더 붙으면서 어제 밀어 넣었지만 그래도 오늘도 적지 않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50원 하락을 했습니다만 이 정도 조정이면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고점 부분에서 이렇게 십자 음봉 네, 이렇게 나와버리면 조금 이제 이 하락 가능성이 좀 커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조정을 좀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도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 수급을 좀 보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투자자 수급을 먼저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외국인이 오늘도 매도를 이어갔고요. 어제 이제 200만 주 가까이 매도를 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얼마나 매도했는지 좀 이따가 정확한 수량 확인하겠고요. 기관이 지금 이틀 연속 21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특히 이제 금융투자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투신과 보험도 매도를 했고요. 하지만 연기금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연기금은 꾸준히 매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연기금의 목표가도 2만원 근처가 아니고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히 매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사모펀드와 같이 이렇게 좀 단기로 보는 세력들이겠죠. 이런 세력들은. 그래서 단기 세력들이 열심히 이제 나가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이 기관 전체 물량이 매도로 잡히는 모습은 사실은 이제 두산중공업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조정을 시작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뭐 일봉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 내일도 추가 하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일단은 이 절반 정도 많이 내리더라도 이 절반 정도인 17,700원 정도는 지켜야 될 것 같고요. 여기 고점 라인 정도, 네, 이 정도 라인까지도 만약에 크게 하락을 한다면 하락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N자로 보통 올라가기 때문에 한 번은 꺾을 때가 되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오늘처럼 좀 하락을 하더라도 이렇게 차트를 밀어 넣는다. 아랫꼬리를 달면서 계속 이제 강하게 밀어붙인다라고 한다면 기역자 모양으로 좀 행보를 하다가 추가로 더 상승을 할 수 있고요. 일단 뭐 두산중공업 자체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뭐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결국에는 상승할 것으로 생각해서 뭐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주봉, 월봉 모두 네, 좋게 진행이 되었고 120 월봉선 근처에서 약간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6월 달에는 마지막까지 봐야겠지만 한번 양봉으로 이 120 월봉선까지도 좀 뚫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일단은 한번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차트는 뭐 크게 볼 거 없이 이 정도로 보고요. 일단 전체적인 추세가 전환되었다라는 것만 주목을 하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뭐 매일 말씀을 드리지만 두산중공업은 지금 신규 매수를 막 공격적으로 하시면 조금 단기간에 물릴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두산중공업은 공매도 잔고가 사실 좀 걱정스럽게 쌓이고 있긴 합니다. 네, 상승이 지금 기분 좋게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공매도 잔고가 오늘도 보시면 660만 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잔고를 쌓아가는 중이고요. 5월 2일부터 해서 공매도 잔고가 거의 뭐 3배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5월 31일, 6월 1일, 오늘이죠. 이렇게 계속 이제 공매도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 공매도 잔고가 꾸준히 이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공매도가 이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상환을 해야 된다, 상환 압박을 느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좀 이따가 이 조정을 줄 때를 생각을 하면서, 올라가는 족족, 네, 부분 공매도를 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락을 할 때 주식에 대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것처럼, 얘들도 공매도를 칠 때 올라갈 때마다 이제 분할 공매도를 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네, 추가로 이제 뭐 증시가 좋아지지 않거나 아니면 단기간 급등에 대해서 조정이 나올 때 그때 이제 또 그런 공매도를 상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표들을 좀 보았을 때는 두산중공업이 마냥 지금 급등을 계속 할 수는 없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단기간에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저를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지켜봐 오신 분들이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장기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단기로 오시는 분들은 지금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을 10,000원, 20,000원이 아니고 뭐 30,000원, 40,000원 뭐 이렇게 그 이후로 내년까지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두산중공업을 진정 거기에 대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이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린 것이 7월 21일에 7월 21일에 신주 상장이 되게 되고요. 합병 신주가 그게 이제 6,600만 주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물량이 많이 풀리게 되었을 때 이 주가 희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두산중공업이 7월 21일 전후로 해서 이 한 조금 전부터 해서 주가가 하락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염두를 좀 해두시고 뭐 나는 단기나 스윙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부분 익절을 시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뭐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리 큰 조정이 오더라도 이 월봉 추세선은 깨지 않을 거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뭐 차곡차곡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20월봉선이 어디까지 이렇게 쭉쭉 뻗어 나갈지는 이렇게 이상적으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120 월봉선을 뚫으면서 이 우상향 차트로 변경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길게 보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 대차장고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의 대차장고를 해보면 일단 신용의 대차는 오늘 체결을 상당히 많이 했고요. 상환이 좀 적게 되었습니다. 5월 31일도 체결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공매도 잔고도 많이 늘어났고 대차 잔고도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다가 외국인 추정 당일에 비율을 하면 이렇게 외국인이 크게 지금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외국인이 크게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대차 잔고가 많이 늘어나고 공매도 잔고가 꾸준히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두산중공업이 단기간에 조정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이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축제 분위기였지만 이 내려갈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하지만 뭐 항상 저기 이제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꾸준히 그냥 들고 가셔도 결국에는 N자로 반등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 N자를 이용을 하시던지요. 그거는 뭐 선택입니다. 하지만 N자를 정확하게 집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시는 것도 좋고요. 뭐 아무튼 좀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만이 그런 N자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한번 거기에 대해서도 포인트 한번 집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차 잔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거의 뭐 이 1,000만 원, 1,000만 주대에서 4천만 주대까지 이렇게 계속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수많은 공매도와 대차 잔고들이 언제 쏟아질지 조금 이제 7월 전후로 해서 7월 21일 전후로 해서 좀 주가 하락에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주가를 추이를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요 정도로 보고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산중공업 소식이 아니라 두산건설 소식인데요. 어차피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산건설이 좋아도 이제 두산중공업에 좋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체질 개선을 성과 본격화하면서 위기 극복 청신호를 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건설이 재무 구조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또 이제 개선세를 나타냈다고 하고요. 수년간 진행해온 구조조정과 그 다음에 토목 건설 사업 성과로 차입금을 대거 줄였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의 그 단기 차입금 중에 상당 부분이 두산건설 쪽이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상환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도 이제 흑자 전환이 되었고 차입금 감축과 그 다음에 양질 사업 수주를 하면서 이렇게 결실을 맺었고요. 영업이익이 지금 55% 증가했고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8%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흑자 전환을 한 것만으로도 이제 두산중공업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와 있는데요. 실적이 지금 뭐 여기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무튼 흑자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2021년 1분기에 이제 28억 흑자 전환이 되었고요. 매출액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169억으로 증가를 했고요. 자, 일단 사업을 잘 되지 않는 사업을 다 떼버리고, 네, 두산건설이 지금 살아나고 있고요. 1분기 공공시장 수주가 4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1조 5천억의 서부선 경전철이죠. 그 우선 협상자로 또 선정이 되었고요. 계속해서 이제 수주를 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분기 공공시장 수주 1,560억 원으로 4위에 올랐고요. 어, 뭐 영동선 이렇게 이제 고속도로 제109, 그다음에 평택 지역 공급시설 전력 904 뭐 이렇게 해가지고 큰 건을 많이 따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두산건설이 계속 수주를 하면서 수주 잔고를 늘리면서 좋은 이 순항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 보시면 두산건설의 순차입금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었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뭐 순차입금이 지금 이게 단위가 억 원이죠. 네, 억 원인 것 같은데, 네, 여기 보시면 억 원이면 1조 7천억에서 2010년에 1조 7천억이었는데 작년에 대폭으로 감소를 했고요. 올해 더 감소를 해서 825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건설을 원래 매각에도 이렇게 옵션으로 정해졌었는데 지금 뭐 잘 나가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두산중공업 입장에서 굳이 매각을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로전지 사업도 이제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미래산업과도 맞거든요. 두산그룹의 이 방향과도 맞기 때문에 두산건설을 굳이 매각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인천연료전지와 2018년 2천억 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두산건설이 나아가고 있다. 그 다음에 SK가스나 SK증권과 뭐 이렇게 투자 협약을 연료전지 발전소 투자 협약을 맺기도 했고요. 좋은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소식들이 모두 이제 두산중공업에 좋게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지금 뭐 단기에 조정이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엔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 많이 내려도 이제 요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분위기 봐서는 정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적정선까지, 네, 제 예상이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제 17,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위에서 이제 받치면서 또 바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 지금 큰 흐름이 이미 위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올해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이 원자력 수주까지 좀 지켜보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소스가 있다 보니까 좋은 소스가 많다 보니까 그건 뭐 나중에 한번 자료를 제가 정리를 한번 쫙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로 두산중공업을 미래 가치에 대해서 가치를 한번 매겨볼 거고요.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지금 뭐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네, 신규 투자하신 분들만 아니라면 그래도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거든요. 네, 두산중공업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